근데 재계약할 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죠. 다시 받아야 되나? 받지 말아야 되나? 순위가 밀린다고 하던데요. 괜찮나? 그러면 재계약을 한 계약서에다가 다시 받아야 되나? 아니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자세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스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 확정일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에서는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요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받는 도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효력으로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라 하면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에 있는 권리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확정일자를 찍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진 다음에 생긴 대출이라든지 압류 같은 것보다 내가 우선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선 변제권이 생기기 위해서는 대항력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 대항력을 가지는데 전입신고와 점유가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내가 집에 들어가서 이사를 하게 되면은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가 바로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다음날 0시에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선 변제권은 다음날 0시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은 바로 확정일자를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날 있었다는 확인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특별한 효력은 없습니다. 첫 번째 계약에서는 이렇게 바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지만 재계약인 경우에는 말이 좀 달라져요. 확정일자는 대부분 재계약 때문에 궁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확정일자만 찍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재계약할 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죠. 다시 받아야 되나? 받지 말아야 되나? 순위가 밀린다고 하던데요. 괜찮나? 그러면 재계약을 한 계약서에다가 다시 받아야 되나? 아니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자세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정일자가 뭔지를 좀 볼게요. 대법원 판례에 확정일자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 그리고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 요 두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자, 쉽게 설명을 하자면 확정일자가 찍은 날에 이 문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또 나중에 수정을 하거나 말소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요, 기존 보증금은 기존 계약서에 찍은 확정일자로부터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증액한 보증금은 새롭게 적은 재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찍은 날, 그날부터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1억짜리 전세 계약을 했다라고 할게요. 2020년 1월 1일 날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2020년 1월 2일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2년 후에 재계약을 할 때 1,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럼 2022년 1월 1일에 내가 확정일자를 찍으면은 그날부터 새로운 1,000만 원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2020년 1월 2일부터 1억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은 2022년 1월 1일부터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액을 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확정일자를 찍어야 되고요. 만약에 증액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굳이 확정일자를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계약서를 쓰더라도 증액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 잘 보관만 하시면 돼요. 또 여기서 좀 많이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계약서에다가 특약으로 적어서 계약을 해야 돼요? 아니면 새롭게 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조항에 보면 주택임대차 계약 증서상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제공 정보에 관한 규칙 제3조 6항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찍히지 않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는 거예요. 근데 예외 조항이 뭐냐면은 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 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런 조항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면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정을 했든지 재계약을 했든지 내용이 달라지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재계약을 한 다음에 그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고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됩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서를 적게 되면요. 기존의 계약서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보관해둬야지 그날부터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게 좋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똑같습니다. 효력은 똑같이 있는데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확정일자에 들어가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확정일자 번호, 부여일,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그리고 주택 소재지와 목적물, 기간, 차임 보증금,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번호 앞 6자리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확정일자를 적을 때는 요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을 다 적지는 않아요. 물론 문서를 스캔하거나 복사본을 보관해 놓고 있긴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적어 놓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에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먼저 쓴 건지 어떤 내용이 뒤에 쓴 건지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둘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새롭게 계약서를 쓰고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결론은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고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증액을 했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 저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